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로 알려진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소왕국들이 갈라져 다투던 곳, 그 혼란을 끝내고 하나의 국가 네팔을 세운 사람, 바로 구르카의 왕 프리트비 나라얀 샤였습니다. 18세기 전까지 네팔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도 카트만두 계곡에는 카트만두, 파탄, 바크타푸르 4만국이 경쟁하며 무역과 문화는 꽃피웠지만 패권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 서쪽 산악지대의 작은 왕국 구르카, 규모는 작았지만 그 전사들은 강인했습니다. 그곳의 젊은 왕 프리트비 나라얀 샤는 산속 작은 나라에서 벗어나 카트만두 계곡을 통일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1740년대부터) 프리트비 왕은 주변 소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군대 구르카 전사들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전투에 능했고 용맹과 규율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68년) 마침내 프리트비 왕은 카트만두 전체를 석권하며 네팔의 통일 왕국이 탄생되게 됩니다. 프리트비 나라얀 샤는 스스로를 네팔 왕이라 칭하며 산산조각 나 있던 소국들을 묶어냈습니다. 그는 네팔은 작은 국토지만 강한 요새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네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프리트비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은 구르카 전사였습니다. 그들의 무기 쿠크리 칼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고 훗날 영국마저도 그들을 인정해 구르카 용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르카 전사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네팔이라는 국가의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00개의 소국에서 하나의 나라로 프리트비 나라얀 샤와 구르카 전사들이 이룩한 통일은 오늘날의 네팔로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과의 충돌, 외세의 압박이 통일 네팔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19세기 네팔 앞에 놓인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국주의의 파도 속에서 네팔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통일 뒤 네팔은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인도를 장악한 영국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1814년 구르카 전사와 영국 동인도회사 군대가 맞붙은 앵글로 네팔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앵글로 네팔 전쟁 당시 산악 전투에서 구르카들의 끈질긴 저항은 영국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사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총 앞에 1816년 네팔은 수가올리 조약을 맺으며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고 영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구르카 전사들의 용맹은 영국을 놀라게 했고 깊은 인상이 남았던 그들을 영국은 오히려 용병으로 고용해 인도, 아프리카, 심지어 세계대전까지 영국군이 있는 모든 곳에 투입했습니다. 구르카 없는 영국군은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19세기 중반 네팔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1846년 코트살롱 사건을 계기로 라나 가문이 네팔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왕은 어렵고 실권은 왕비와 귀족들이 나누어 가지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족 간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된 가운데 왕비는 정적 제거를 위해 귀족 출신이자 장군인 정가 바하두르 라나와 손을 잡고 반대 대신들을 코트 무기고로 수집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로 인해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나나 가문은 100년 동안 총리직을 세습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손잡고 권력 유지에만 혈안되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가난과 억압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1947년 4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팔 국민회의가 만들어지며 1951년 민주화 운동과 국제 압력으로 라나 가문의 독재 체제는 붕괴되고 맙니다. 왕정이 복귀했지만 곧 또 다른 권위주의로 변질됩니다. 1960년 마엔드라 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판차야트 체제라는 왕정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얻은 네팔의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1990년) 드디어 불만이 폭발하여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마침내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또 다른 격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1996년 마오이스트 게릴라들이 무장투쟁을 벌이며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내전은 수만 명의 희생을 남겼습니다. (2001년에는) 네팔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세자 디펜드라가 왕실 가족을 총격으로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팔 왕정은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2008년 네팔은 마침내 왕정을 폐지하고 연방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군주제는 막을 내리고 네팔은 민주주의 국가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2008년 공화국으로 거듭난 네팔.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네팔은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와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약속된 미래가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왕정을 폐지한 순간 네팔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곧 정당 간의 갈등과 권력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약속처럼 다가오지 않았고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과 부패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팔 공산당은 내전의 혁명 영웅기 이미지를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 역시 권력에 취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주역으로 변했습니다. 민생은 뒤로 밀리고 권력 나눠먹기와 내부 분열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네팔 청년들의 3분의 1은 해외 노동자로 떠났습니다. 내부의 정치 불안과 부패 때문에 네팔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을 계산하기보다는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 들어 네팔의 거리는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 젊은이들이 분노했고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했습니다. 2025년 9월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등록 요건 미달을 이유로 차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젊은 세대에게는 마지막 참을 수 없는 폭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SNS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정권과 그들의 자녀 네포키즈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네포키즈의 부유한 삶과 자신들의 초라한 삶에 박탈감과 허탈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젊은 세대, 특히 20대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부패와 탐욕, 불평등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첫 부시는 SNS 금지였지만 이내 정치 책임을 묻는 요구가 번졌습니다. 시위는 물리적인 충돌로 번졌고 싱하 두루바르 행정본부, 대법원, 국회의 사당 같은 상징적인 정부 건물들이 불탔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투입되었고 최소 19명 이상이 사망,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총리 KP 샤르마 올리는 사임을 발표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호피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들은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에 의해 추격당하거나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 정부 기관들은 무너지는 질서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단지 SNS 금지 철회를 넘어선 요구들을 외쳤습니다. 투명한 정부, 책임 있는 지도자, 부패에 대한 처벌. 2025년 9월 12일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찾아왔습니다. 수실라 카르키가 네팔 최초의 여성 임시 수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환 정부인처럼 거버먼트를 이끌며 내년 3월의 총선 준비와 부패 청산, 책임 추궁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말합니다.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지금도 불타는 징하 두루바르, 울려 퍼지는 젊은이들의 외침. 이것이 신호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워야 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네팔은 지금 또 다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왕정의 억압을 무너뜨리고 내전을 견뎌낸 나라. 그러나 부패와 권력 다툼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는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팔은 지금 역사 앞에 또 하나의 장을 쓰고 있습니다. 독립과 통일, 제국의 침략, 왕정의 몰락, 그리고 공화국의 탄생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팔 국민이 부패를 넘어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